건강을 위해 천연 발효식초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 천연 발효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종초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종초를 가장 손쉽게 만드는 최고의 재료는 바로 막걸리입니다. 오늘은 막걸리를 사용해서 종초로 이용할 수 있는 막걸리 식초를 만들 때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아볼까요? 제대로 된 천연 발효 식초를 직접 만들려고 한다면 술을 먼저 만든 후에 이를 사용해서 식초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알코올이 있어야 초산균이 초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만드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기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술을 구입해 이를 활용해서 초산 발효만 해서 식초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술은 식초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만 있다고 식초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하죠. 바로 초산균입니다. 대부분의 술은 알코올 발효가 끝난 다음 미생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술에 초산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산균을 집어넣어줘야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천연 식초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종초라고 불리는 초산균이 잔뜩 들어있는 식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술이든 간에 식초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천연 발효 식초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초산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초를 처음에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술 중에 초산균이 남아있는 술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식초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도 어렵지 않게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술은 바로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에는 효모, 유산균, 초산균이 살아있는 술이기 때문에 종초 없이도 식초를 만드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들 때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면주가의 느린마을 막걸리 라벨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라벨의 표시사항 중 식품의 유형과 원재료명 및 함량입니다. 먼저 식품의 유형에서 막걸리는 탁주와 살균 탁주로 구분됩니다. 가끔 탁주라는 용어 대신 막걸리로 쓰여진 경우도 있지만 주세법상의 표기는 탁주로 되어 있습니다.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살균 탁주를 고르면 안 되고 반드시 탁주를 고르셔야 합니다. 살균 탁주는 열 처리를 통해서 미생물을 죽여 유통기한을 길게 만든 막걸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산균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초산 발효가 저절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살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선택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원재료명 및 함량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누룩 혹은 곡자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린 마을 막걸리에는 누룩이나 곡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입국이라는 게 들어있죠. 입국은 특정한 곰팡이만을 배양한 것을 말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자라게 만든 누룩과 달리 미생물의 다양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초산균이 충분히 들어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금정산 막걸리의 라벨입니다. 대표적으로 누룩을 직접 제조해서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죠. 밀로 만든 누룩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산균이 충분히 들어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식초가 잘 만들어질 확률 또한 높아지겠죠? 또 하나는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것이 오히려 식초 만들기에는 더 좋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막걸리에 단맛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고 단맛을 내는 막걸리는 아직 당 성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식초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잡균이 자라기 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은 식초 만들기 좋은 막걸리를 고르기 위한 방법이지 절대 좋은 막걸리를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초산균은 대부분의 양조산업에서 품질을 망치는 미생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초산균이 자라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합니다.
초산 발효를 할 때 초기 알코올 농도는 6에서 8%로 맞춰서 실시할 때 가장 초산 발효가 잘 됩니다. 더 낮은 농도나 더 높은 농도에서도 초산 발효가 일어나지만 알코올 농도가 낮을 때는 다른 미생물들이 먼저 자랄 가능성이 높고 알코올 농도가 높을 때는 초산균도 잘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산균 이외의 미생물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초산균은 억제되지 않는 가장 높은 알코올 농도인 8%로 최종 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식초 만들기 실패를 줄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6% 정도이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를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주 등 도수가 조금 높은 술을 더 첨가해서 8%로 맞춰줄 때 얼마씩을 넣어야 하는지를 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가 8%보다 높을 때는 물을 더 첨가해서 희석을 해야 하겠지요. 이때는 위식에서 소주 알코올 도수 항목을 0으로 입력하고 계산하면 첨가해야 되는 물의 양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아무 식초나 조금 첨가해서 pH는 4.0으로 맞춰주면 잡균의 오염을 거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pH 테스트 페이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pH 테스트 페이퍼가 없을 때는 그냥 막걸리 맛을 보고 막걸리가 시큼하다면 식초를 첨가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식초를 조금만 첨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초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온도와 조건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초산균은 30에서 35도에서 활발하게 잘 자라고 초산도 잘 생성합니다. 따라서 이 온도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지만 봄, 가을, 겨울에는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서 담요 등으로 발효 용기를 잘 감아서 초산 발효를 진행해 주세요. 또 산소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 용기는 주둥이가 넓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고 막걸리를 많이 채우지 않는 것이 산소의 공급을 원하게 합니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명포로 주둥이를 감싸주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소독된 국자 등을 이용해서 잘 저어주시면 산소의 공급이 원활해서 초산 발효가 잘 됩니다. 오늘 막걸리를 이용해서 종초 없이 식초를 만들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실제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재미있는 발효식품에 관한 이야기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모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